네,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독일 다니엘과 이탈리아 알베르토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이거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두 분, 다니엘, 알베르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 인사말로 말이죠. 독일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좀 먼저 다니엘 씨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시간에는 구텐 머겐입니다. 구텐 머겐. 구텐 머겐 아침이죠? 네, 맞습니다. 점심에는 어떻게 되나요? 점심 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좋은 하루 할 때는 그냥 구텐 탁이라고 구텐탁. 하죠. 네네. 이탈리아는 저희도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침 인사도 있는데 네. 아침 인사는 buongiorno. 네, 그건 좋은 아침 보내세요 이런 말이고 네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냥 salve. 예. 살베. 존댓말이고 이렇게 뭐 오후든 오전이든 네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구텐 모르겐 살베. 두 분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인사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앵커가 바뀌었어요. IT는 라디오가 개국 11주년 맞아서 준비한 특집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출발 새아침을 맡고 있습니다. 김호성입니다.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를 들으면 말이죠. 뉴스뿐만 아니라 1+1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YTN 라디오를 들으면 뉴스와 함께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 다니엘 씨. 이것이 무엇인가요? 원래 YTN 라디오 정도면 1+5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1+1만 꼽자면 견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견문. 보고 듣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베르토 씨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즐거운 출발.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뉴스 듣고 대한민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 생기고 있는지 듣고 하루 즐겁게 시작해야죠. 즐거운 출발을 하시려면 출발 새 아침을 들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를 들으면요. 뉴스뿐 아니라 1+1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호텔 숙박권, 워터파크 이용권, AI 오디오, 인공지능 오디오 스피커, 커피 쿠폰 이런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한번 밖에 나가셔서 다음 프로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경 없는 토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세반시의 원조 앵커 전진영 아나운서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세만시 원조 앵커 전진영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마련된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에서는 우리와 같은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최근 워라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김호성 앵커, 다니엘 그리고 알베르토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전진영 아나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도 지금 노동절이 있죠? 네. 메이데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독일에서? 저희도 에스타 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건 그렇죠. 메이데이죠. 메이 1st. 네. 휴일입니까? 네. 휴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5월 1일 날 노동절이에요. 프리모 마조라고 해요. 예, 그러면 노동절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그냥 휴일 아니면은? 휴일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네네. 저희 원래 이제 노동절이기도 하지만 5월을 맞이하는 춤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월 30일부터 이제 그 5월을 맞이할 때까지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밤새도 되고요. 네네. 일단 12시 넘어서까지 계속 춤춰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 있으면 숲 가서 나무를 하나 잘라서 작은 나무 네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이제 리본을 이제 매달아주고 그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이성 그 집 앞에서 이제 심어주거나 붙이면 아침에 이제 그분이 일어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라는 것이 알 수 있죠. 네. 대단히 좋은 사인인데. 네. 많이 해봤대요, 다니엘. 글쎄, 알베르토 씨는 이탈리아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노동조합들이 힘이 굉장히 세요. 예. 그래서 5월 1일 날 이탈리아 3대 노동조합들이 콘서트를 개최해요. 로마에서. 예.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다 참여하고 유명한 외국 게스트들도 있고 보통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데 네네. 국영방송국에서 생중계되고 그리고 보통 거기 가서 보는 사람들이 50만 명에서 한 100만 명까지 그런 적도 있어요. 굉장히 큰 이벤트죠. 네. 이탈리아 노래를 우리는 깐소네라고 알고 맞아요. 깐소네.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5월 1일이니까 다양한 젠으로 다 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전진영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잖아요. 과연 전 세계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전 참 이게 궁금합니다. 다니엘 씨가 보기에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네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네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과연 이제 정말 상황이 더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얘기는 스웨덴의 사례였어요. 스웨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6시간 근무제를 도입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고 딱 퇴근하는 건데 근데 그거 한번 실험했더니 효율성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6시간 근무. 알베르토 씨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12년 됐고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확실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거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이나 저녁 있는 삶 이런 말이 유행되는 거랑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랑 기업 쪽에서 새로운 정책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저는 그거 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말한 것처럼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많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나라 없을 거고 다 장단점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외국에 취재를 가서 외국 방송사 팀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끝나고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너희들을 보니까 휴일도 없이 정말 진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는 난 좀 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 제가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좀 약간 생각할 거리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경제가 돼야 되는데 경제를 위한 인간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 앤 밸런스의 그 워라벨이란 그 단어가 요즘에 참 그 회자가 많이 돼요. 회자라는 표현을 두 분께서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아무튼 사용이 되잖아요. 알베르토 씨가 보기에 워라벨 이 같은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사실 일 많이 하는 거,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거 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제가 본인 할 일 다 했지만 다 끝냈지만 업무랑 상관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직장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게 제가 할 일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근무 시간을 해도 그런 야간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시작했던 단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개인 생활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보면요. 연간 노동 시간이 독일이 1356시간, 한국이 2024시간 굉장히 차이가 좀 큽니다. 너무 차이 나네요. 이미 독일이 1967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95년에는 근무 시간이 40시간에서 38.5시간을 줄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주 40시간 제도예요. 저희가. 40시간 제도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일주일에 만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략 몇 시쯤 출근해서 몇 시쯤 퇴근하나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네네.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새아빠도 보면 아침 한 6시 반, 7시까지 출근하고요. 예. 대신에 오후 한 3시 반에서 4시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가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working life balance라고 해서 뭐 자전거 타거나 뭐 산책하거나 뭐 문화생활도 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네네. 알베르토 씨는 보통 어떻게? 저희 보통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딱 4시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8시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제 뭐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네네. 보통 그렇게 돼요. 자,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3840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6시간 근무요? 저는 15시간 근무하는 봉제 공장 직원입니다. 휴일은 일요일, 명절, 여름 휴가뿐이랍니다. 자,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현 주소 한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일을 좀 많이 하는데 뭐 문자 주신 분에게는 다소 좀 많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퇴근 이후의 삶, 아까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퇴근 이후엔 뭐 하시나요? 그러면 다니엘 씨? 저요? 예. 저는 운동 좋아해서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제 같이 술 한잔하고 그냥 보편적인 약간 평범한 그런 여가 생활인데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은 보통 육아하거나 아기 보거나 운동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허. 맨날 저도 10시 반, 11시 퇴근하고 술자리 없었을 때 없는 날에. 네, 그리고 뭐 그런 보통 그냥 주말에만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했었고 평일에는 할 수 없었던 거죠. 알베르토 씨는 왠지 좀 영화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시네마 천국에 보면 알베르토 아저씨 나오잖아요. 자, 독일의 다니엘, 이탈리아 알베르토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샵 0945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YTN 라디오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원래 안방마님 전진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호성 앵커가 진행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갔냐고요? 지금 밖에서 김호성 앵커가 잘하고 있나 지켜보는 중입니다. 자,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특집 1+1 이벤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1+1으로 뉴스 외에도 어떤 것을 얻어가시나요? 그리고 세만시의 다음 프로그램이죠.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의 오늘의 스페셜 DJ는 과연 누구일까요를 여러분의 예리한 촉으로 지금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네,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축하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278님께서요. 김호성 앵커님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전진영 앵커님은 어디 갔습니까? 저 밖에 앉아 있습니다. 6059님, 김호성 앵커님 오늘은 세계를 만드는 시간 나우에서 만나 뵙네요. 정치 시사 분야에 참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뉴스 진행에도 위화감이 안 느껴지네요. 예,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YTN 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YTN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0491님은요. 이 시간에 뵈니 아침인 듯 하네요. 개국 11주년 축하드리고 신선한 자리 바꾸기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111주년까지도 항상 함께하는 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823님은요. 김호성 DJ님이라고 그러셨네요.
여기서 만나니 새롭습니다. 개국 11주년 축하드리고 YTN FM 덕분에 상식 플러스 재미 항상 감사합니다. 어때 두 분께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문자 받으셨는지요, 다니엘 씨? 여기 0105님요. YTN을 들으면 무료로 박사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지식을 이제 저절로 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625님은 YTN을 함께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4559님. 네네. YTN 라디오 개국 11주년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 1+1 뉴스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1+1으로 뉴스와 이것을 얻는다. 이것을 보내주시면 샵 0945로 받겠습니다. 샵 0945로 받고 저희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토론 시간입니다. 독일에서 온 다니엘,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 그리고 출발 새아침에서 온 저 김호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경우도요. 근로시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한국 직장인들이 아까 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일을 정말 많이 하는지 일을 하는 총량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다니엘 씨? 저는 일단 회사의 개념 자체가 유럽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회사를 약간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잠깐 회사 생활했을 땐 아침마다 이제 그 사장님한테 메일이 오면 네네.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 뭐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하나의 어떤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여름 휴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뭐 3일 정도 낸다는 건 주말까지 합치면 한 5일 정도 되는 그 점은 정말 유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놀랍더라고요. 네네. 알베르토 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전 다니엘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 문화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문화. 아무래도 뭐 저열 문화라든지 유교 문화, 눈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랑 회사 생활 완벽히 구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퇴근 시간이 되면 편하게 일어나서 집에 갈 수 있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산사의 눈치 보기도 하고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길게 휴가 갔다 오는 게 그럼 아무래도 돈의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야간 수당 받을 입장인데 그거는 요청을 하는 게 그런 것도 좀 있고 문화적으로 물론 저는 사실 한국 이런 문화들이 장점들이 많다고 보지만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팀빌딩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 빨리 돼요. 산사가 뭘 지시하면 시키면 빨리 그렇게 결정이 돼요. 내려오는 이게 거예요. 장점들이 많다고 보는데 근데 반대로 그래도 좀 몇 가지의 단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고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 뭐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중국의 그 마윈 알리바바 그 회장도 보면은 하루에 12시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당장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이거 약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만 봤더니 이게 무슨 중국의 뭐 996 제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하루 평균 시간 원래는 법적으로 8시간인데 근데 이제 알리바바 뭐 화웨이, 샤오미, 바이두 이런 회사에서는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이 그냥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 물론 우리가 뭐 경제 개발에 좀 이바지해야 된다. 뭐 회사 좀 잘 그냥 뭐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그냥 어떤 압박감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인간다운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중해 푸른 물결과 맑은 바람 속에서 자라나신 알베르토 시엔타도 보통 고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 오랫동안 하는 거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근무 시간 길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자유와 제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 회사 중에 아무래도 목표만 정해주고 근무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 저한테 맡겨 있고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결과주의. 근데 알베르토 씨는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동 권리 이야기할 때 그런 고용주,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물론 워라밸이 너무 중요하고 노동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고용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라, 일 적게 해라 그런 거 아니고 서로 고용주 권리와 노동자 권리 잘 보장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양쪽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마윤이 그냥 이렇게 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약간 일부러 좀 승말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찌든 직장 생활에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휴가를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휴가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줍니까? 1년에? 저희는 휴가를 제일 많이 주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유럽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한 30일로 돼 있을 거예요. 물론 독일이 그만큼 또 야근 제일 많이 하지만 유럽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여름 휴가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떠나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 2주에서 3주. 네네. 그 정도 떠난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도 거의 겨울 방학 때도 거의 2주 정도, 3주 정도 떠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은 1년에 거의 한 달 정도 휴가 가시는 거예요? 그쵸.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30일로 이제 지정돼 있으니까 네네. 거의 명절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죠. 예.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수가 저희도 30일 정도 드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봄에 일주일 정도 휴가 갔다 오고 여름에는 보름 동안 그리고 가을이 되면 딱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그때그때 휴가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휴가 일수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가 이제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그냥 휴가 낼 수 있는 게 그런 거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휴가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근로자에게 사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퇴근이 아닌 직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그 아웃법 뭐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죠. 퇴근을 하면 그다음에는 온전하게 내 일상을 즐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 지시가 오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근무의 연장 선상에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일단 근로자가 퇴근을 하면은 그 이후에 추가로 연결되는 어떤 그 일의 연장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건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제 독일들 대기업들 보면 예를 들면 다임라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휴가 중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종료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메신저 기능 사용할 수는 없도록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죠. 이탈리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지금 법적으로 제정돼 있어요. 이게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그렇죠. 아니 않는다. 업무 지시 해도 되는데 이제 직장인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장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보통 이거 법정으로 제정됐고 고용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던 나라 프랑스예요. 2017년 1월에 아예 이거 지금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을 했고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 지시 받아서 일을 해야 되면 야간 수당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프랑스 기업들도 오히려 업무 시간 외에는 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뭐 메신저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몇 번 접속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좀 제재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일부에서는 심심한 천국보다 즐거운 지옥이 더 낫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한국이 난 좋다. 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한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에서 한번 짧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다니엘 씨 먼저. 뭐 회사를 가족으로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가족 전체를 위해서 좀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많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카톡 금지법 이런 거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알베 형이 얘기한 것처럼 효과를 늘리고 그냥 근무를 위한 근무를 없애고 효과성을 좀 늘리면 좀 더 뭐 그냥 양쪽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편한 그런 직장 생활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직장 생활 말씀하셨어요. 알베르토 씨는요? 아무래도 한국은 사실 완전 선진국이고 1인당 소득 보면 거의 이제 유럽 나라들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결론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평일날 또 회식 가야 되는 거. 네네. 아니면 주말에도 이제 워크숍 가는 거. 사실 그리고 거기 선택권이 없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좀 사생활도 잘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사생활의 보장이요. 사실은 그 유럽인의 시각으로서 본 한국인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들이 좀 왔어요.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까요? 5051 분께서는 색다르지만 김호성 앵커 본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프로그램 아닙니다. 전진영 아나운서의 프로그램입니다. 진영 씨와 협상 잘해보세요. 6168님, YTN과 함께라면 인싸가 된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어디에서든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싸가, 두 분 인싸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알죠.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뭡니까? 잘 어울리고 약간 유행을 잘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난 아웃사이더였구나. You're insider.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알베르토 두 분과 함께 국경 없는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특히 전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